다음 살펴볼 팀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입니다. 지난 시즌 9승 8패,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시즌을 마무리를 지었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였는데요. 지난해가 이제 그 벤 로슬리스버거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첫 번째 시즌이었던 이제 스틸러스였습니다. 사실 이제 그 빅벤이 아무리 이제 노쇠화가 되고 퍼포먼스가 떨어졌어도 빅벤의 그 빈자리를 메우기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상들이 좀 많았었고, 특히나 계속해서 인제 그 5할 이상의 승률을 이어오던 그 마이크 텀린 감독의 기록도 깨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은 또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을 음. 하면서 시즌을 마쳤습니다. 정말 이 끈질긴 스틸러스의 어떤 팀 컬러를 잘 보여줬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전임자를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그 빅벤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드래프트 1 라운드에서 뽑았던 신인 쿼터백 케니 피켓이 이제 4 주차에 이제 처음으로 NFL 데뷔 무대를 가졌고 5 주차부터 이제 주전으로 쭉 나섰거든요. 그래서 뭐 한 경기 부상으로 잠깐 결장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즌 대부분의 경기들을 치러내면서 경험치를 쌓았다. 이거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뭐 시즌이었고 뭐 기록을 살펴보면 뭐 사실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12 경기 선발에 2,400 야드, 7 개의 터치다운, 9 개의 인터셉션이니까 뭐 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뭐 이렇게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힘든 뭐 성적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정성적인 평가로 좀 들어가 보면 감독 코칭 스태프를 포함해서 뭐 동료 선수들 어쨌든 이 선수단 내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톰린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 선수가 아주 성실하고 겸손함으로 이제 동료들의 존중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는 거를 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일단 지난 시즌보다는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올 시즌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당장 인제 뭐 올 시즌이 아니라 그다음 시즌, 그다음 시즌의 어떤 성장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 '서포팅 캐스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쿼터백의 부담을 가장 많이 덜어줄 수 있는 포지션은 러닝백이잖아요. 지난 시즌에 인제 그 나지 해리스 선수가 어 지지난 시즌에 어떤 그 혹사 속에서 좀 리바운드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퍼포먼스도 인제 그 어떤 워크로드가 좀 줄어들고 나서 다시 좀 정상적으로 올라온 느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데뷔 시즌에 러싱 시도를 300 번을 넘게를 했고 음. 아까 이제 저희가 브라운스 이야기를 할 때 닉 첩이 뭐 55에서 60% 정도의 스냅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지 해리스의 데뷔 시즌 스냅 참여 비율이 84% 예요. 음. 예. 그러니까 정말 뭐 혹사를 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지난 시즌에는 러싱 시도도 한 30번 정도 줄었고 스냅 참여율도 66%. 그러니까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음. 그래도 좀 이 정상 범주 안으로 약간의 이제 뭐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러면서 쪼금씩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이제 누적 기록이라는 거는 어떤 뭐 출전 기회 그다음에 러싱 시도 기회에 좀 비례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전반적으로 인제 리그에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가장 올 시즌에 중요했던 그 프리시즌 이슈가 또 러닝백들의 가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나지 해리스도 견해를 좀 밝혔었는데, 뭐 정리를 간단하게 해 보면, 팀들이 인제 경기 중에는 러닝백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를 하면서 정작 인제 시즌 끝나고 계약을 할 때는 "가격을 깎으려고만 한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NFL 풋볼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닝백이 이제 이름은 러닝이긴 해요. 근데 이 음. 선수들이 단순히 공을 들고 달리는 것만이 이 선수들의 뭐 업무의 전부는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뭐 자신이 러싱 시도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뭐 패스 캐치를 하는 리시버로 변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상대 디펜시브 라인을 막아서는 어떤 블로커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음.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리터너로 이제 스페셜 팀에 가담하는 선수들도 있고 러닝백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어 어떤 뭐 업무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 너무 좀 시장에서의 가치가 박한 것이 결국엔 이제 러닝백들의 이제 불만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예. 사실 최근에 이제 차저스의 러닝백 오스틴 에클러의 주최로 러닝백들끼리 이 줌 미팅을 가졌다 그래요. 일종의 좀 뭐 단합 대회, 성토 대회 뭐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참여자들의 이제 면면이 화려합니다. 이번 프리시즌에 이제 뭐 계약 문제로 상당히 좀 잡음이 많았었던 세이컨 바클리 선수도 있었고, 뭐 리그 최고의 러닝백 데릭 헨리, 그리고 조시 제이콥스, 조나단 테일러, 그리고 지난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크리스찬 맥카프리, 그리고 닉 첩, 나지 해리스,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같이 줌 미팅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입을 모았던 것은 우리 러닝백들이 하는 것보다 저평가를 받고 시장에서 대우가 너무 박하다라는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그렇다고 봐요. 이게 인제 큰 계약을 한 번 인제 그 포지션에 안겨줬는데 그 선수가 못하면 이제 다른 팀들이 "야 저거 큰 계약 주니까 안 되겠더라. 주지 말자."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상당 부분이 이제 엘리엇에게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이게 그렇죠. 보면 이 줌 미팅에 엘리엇은 참여하질 않았습니다. 예. 이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보면 류현진 선수가 이제 미국에 가서 성공적으로 인제 자리를 잡고 나서 그러면서 인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한국 투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나 오타니가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로 인제 리그를 제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스카우트들의 관심이 "일본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선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나 이런 계약과 관련해서 큰 돈을 받는 러닝백이 잘해 줘야 그다음 계약들도 계속해서 연달아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나 엘리엇의 퍼포먼스가 좀 많이 아쉽고,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수들에게 엘리엇이 상당한 좀 많은 빚을 좀 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음. 사실 저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인데 이제 음. 해 주신 얘기들 들어보니까 예 정말 저도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되고 뭐 당장 이제 생각만 해 봐도 타이리ክ 힐 같은 경우에 이제 연평균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을 받고 나서 또 돌핀스에서 가자마자 정말 뭐 칩스 시절 이상의 또 활약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뭐 리시버들의 이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인데 비해서 이제 러닝백들의 좀 대우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 봤는데 자칫 이제 이러한 트렌드가 이 열심히 뛰고도 결국엔 좀 소모품처럼 대체되는 선수들을 좀 너무 많이 양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음.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 어린 NFL 스타를 꿈꾸는 이제 청소년들이 '러닝백 포지션에 대한 좀 기피 현상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거는 좀 악순환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린 뭐 탑 클래스 유망주들이 러닝백을 기피하면 결국에는 그저 그런 선수들이 NFL에 데뷔를 하게 되고 그럼 음. 또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러닝백들은 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또 더 유망주들은 러닝백을 기피하게 되고 이 좀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 좀 끊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음음음. 그리고 이 풋볼이라는 게임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물론 뭐 패싱 게임을 사랑하는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결국엔 좀 패싱 공격과 러싱 공격 이 풋볼을 구성하는 공격의 양축이 좀 밸런스를 맞게 좀 돌아가야 이게 좀 더 보는 재미가 배가 되잖아요. 근데 음. 이제 자칫 풋볼이라는 게임 안에서 러싱이라는 공격 수단 자체에 대한 가치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지는 않을까. 뭐 제가 좀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좀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네.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때는 저 인제 옛날 사람이니까 2002년 월드컵 인제 정말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어린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대표팀 금메달을 기점으로 추가 야구 쪽으로 많이 쏠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유소년들이 다 인제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제 현상들이 많이 생겼었고, 뭐 그 이후에 인제 뭐 손흥민 선수가 다시 또 인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어린 선수들이 지금 또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러닝백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와이드 리시버나 이런 선수들이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뭐 돈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면 정말 어린 선수들 중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러닝백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역시나 이제 이거는 구단의 입장과 선수들의 입장이 굉장히 좀 팽팽하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구단 입장에서는 돈 주면 들어눕는데 돈 안 주고 싶어 할 거고, 선수들은 한몫 땡겨야 되는 타이밍에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받는 게 굉장히 좀 불만스러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세컨 바클리와 이 자이언츠 구단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물론 인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이 도달했습니다만 사실은 바클리가 합의에 만족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간극이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최근에 러닝백들과 관련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 또 이제 구단들이 어떤 뭐 태도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리시버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가 보면 이제 디온테 존슨과 조지 피킨스가 이제 팀에 여전히 주전 멤버로 남아 있고, 램스에서 뛰었던 앨런 로빈슨을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게 인제 조건을 좀 살펴보면 피츠버그가 7 라운드 251번 픽과 앨런 로빈슨을 받고 램스에게 7 라운드 234번 픽을 줬거든요. 뭐 서로 7 라운드 픽에 교환에 그다음에 인제 선수를 얹어 줬기 때문에 뭐 '거의 무상이다.' 이렇게 뭐 좀 보여지고, 특히나 인제 자녀 보장 금액 중 1,000,000달러를 램스가 지불하는 조건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로우 리스크로 베테랑 리시버를 영입을 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특히나 인제 램스가 지금 거의 뭐 파이어 세일에 나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그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굉장히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로빈슨이 인제 뭐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베어스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정말 어 트루비스키를 쿼터백으로 두면서도 이 정도 성적을 내는 거는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인상적인 모습을 베어스에서 여러 차례 좀 보여줬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인제 그 대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선수가 대단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성공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영입이다.'라고 봐야겠죠. 음. 그리고 이제 쿼터백도 굉장히 젊고, 뭐 조지 피킨스 같은 경우도 이제 2년 차를 맞는 아주 젊은 리시버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오펜시브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PFF 랭킹 12 위로 나와 있는데, 음. 레프트 태클과 레프트 가드, 그러니까 이제 오펜시브 라인의 왼쪽 자리들에서 좀 변화를 가져갔어요. 랩 태클 쪽은 이제 1 라운드 전체 14 번으로 조지아 출신의 브로데릭 존스 선수를 뽑았습니다. 뭐 곧바로 인제 주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레프트 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글스의 주전으로 활약했었던 아이작 세우말로 선수를 3년 2,400만 달러 계약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는 인제 스틸러스가 17번 픽을 갖고 있었는데
그 뉴잉글랜드에게 4라운드 120번 픽을 주고 세 단계를 올라와서 이제 존스 선수를 뽑았습니다. 역시나 뭐 그 픽다운을 하는 게 뭐 유구한 패트리어츠의 전통이기 때문에 음, 터치다운 움직임이었다. 뭐 이렇게 좀 봐야겠죠. 음. 뭐 이거를 이제 스틸러스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이 브로데릭 존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신뢰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음. 4라운드 픽을 한 장 더 태우면서까지 이 선수를 확실하게 좀 가져오고 싶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약간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찾은 게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스틸러스의 마이크 톰린 감독이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조지아 대학의 프로데이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음. 선수들과 좀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자리에서 어 뭐 22년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당시 기준 이제 내년 얘기죠. 그게 이제 올해인데 23년 드래프트 때 이 조지아 대학 선수 중에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 누구를 지켜보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음.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이 브로데릭 존스를 지목을 했다. 이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동료 선수들에게 좀 인정을 받는 선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기록적으로 봐도 지난 시즌에 이제 445 번의 이제 패스 블락 상황을 맞았는데 색을 하나도 허용을 하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기록적인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래서 뭐 파워와 밸런스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자원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 선수가 현재도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실링도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레프트 가드 아이작 세우말로 선수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글스에서 인제 같이 뛰었던 센터 제이슨 켈시 선수가 "리그 최고의 가드 중 하나를 잃었다."라고 인제 아쉬워할 만큼 이 선수가 인제 굉장히 좋은 선수고, 스틸러스가 이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인제 오펜시브 라인의 왼쪽을 굉장히 좀 단단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워낙 수비가 강력하다고 알려진 스틸러스지만 주전 라인업의 절반 정도를 바꾸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이번 오프 시즌이었어요. 네. 일단 그 프런트 세븐 쪽에서 그 노스 태클은 2 라운드에 뽑은 신인 선수가 인제 기회를 얻을 전망이고, 그 인사이드 라인마크 2명 역시도 인제 모두 이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인제 세컨더리 쪽에서도 인제 주전 코너백 2 명이 모두 바뀌었는데, 1 명의 베테랑, 그리고 인제 이번 드래프트 2 라운드에 뽑았던 신인 선수가 양쪽의 코너를 인제 맡을 예정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수비 대형으로 보면 이 A자 뭐 형태를 그리는 포지션의 선수들이 모두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음. 맨 앞선에 이제 중앙에 있는 노스 태클, 2 선에 있는 미들 라인배커, 그리고 이제 음. 후방에 이제 사이드 쪽에 있는 이 코너백 자리가 모두 바뀌었다 보니까 이렇게 네. 그림을 그리면 좀 A가 될 것 같아요. 예. 음음. 근데 이제 한 명씩 좀 살펴보면 노스 태클 키아누 벤튼이라는 선수를 이제 2 라운드 전체 49 번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 이제 위스콘신 대학을 나왔던 선수고 뭐 193 센치 143 킬로그램의 이제 거구인데 단순히 이제 러싱 디펜스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약간 그 소위 말하는 떡대형 노스 태클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대 오펜시브 라인을 돌파해서 상대 쿼터백에게 직접적인 히트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뭐 당장은 좀 노스 태클로 뭐 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캠 헤이워드나 레리 오군조비 같은 이제 사이드 쪽에 배치되는 베테랑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자원까지도 좀 음. 내다보고 지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그 라인베커 쪽으로 가 보면 뭐 마일스 잭, 그리고 데빈 부시, 로버트 스필레인 뭐 이런 선수들이 다 있었는데 팀을 다 떠났고, 워싱턴 커맨더스 출신의 콜 홀컴 선수와 3년 $1,800만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인제 그 패트리어츠와 돌핀스에서 뛰었던 그 일랜드 로버츠 선수와도 2년 $700만 계약을 하면서 새롭게 수비진을 꾸렸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코너백 쪽이 좀 뭐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33세 시즌을 맞는 베테랑 패트릭 피터슨과 2년 1,4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음. 피터슨 같은 경우 이제 바이킹스에서 뭐 준수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전성기만큼의 맨투맨 커버리지 능력을 이제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사실 바이킹스 프리뷰 때 이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브라이언 플로레스 이제 전 돌핀스 감독이 바이킹스의 새로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부임을 한 상황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 플로레스가 맨 커버리지에 기반한 스킴을 이제 워낙 많이 사용하는데 이 피터슨의 떨어진 맨 커버리지 능력을 보고서는 '이 선수는 좀 뭐 교체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힌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래서 패트릭 피터슨이 바이킹스에 대한 애정을 꽤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에는 재계약으로 이어지지를 않았고 글쎄요. 뭐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뭐 피터슨이 전성기만큼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프로볼 8회, 퍼스트 팀 올 프로 3회라는 글쎄요. 이미 거의 명예전당급 커리어를 갖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음. 이러한 피터슨을 뭐 아주 큰 돈을 주고 데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1 인분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인제 그 반대편에는 2 라운드 전체 32 번으로 뽑은 조이 포터 주니어 선수가 인제 주전으로 나설 예정인데 그 마이애미가 인제 그 이번 드래프트에서 그 예전에 톰 브레이디와 션 페이튼에 대한 템퍼링 인제 그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1 라운드 픽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3 라운드 픽도 함께 인제 박탈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전체 32번 픽이 인제 2 라운드로 내려가는 인제 그런 특이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하게 됐어요. 음. 그러면서 인제 조이 포터 주니어가 2 라운드 전체 32 번으로 인제 지명이 됐는데 이 선수의 아버지 조이 포터 시니어가 라인베커로 99 년에 스틸러스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3 라운드로 지명을 받았었는데 아버지가 뛰었던 팀, 특히나 아버지가 지명을 받았던 팀에서 본인도 지명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좀 뭐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조이 포터 시니어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이번 기회에 알았는데 굉장히 잘했고 스틸러스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버지의 이야기를 잠깐만 해 보면 스틸러스에서 이제 8 년간 선수를 뛰면서 2002 년에는 퍼스트 팀 올 프로에도 선정이 됐고 2005 년에 이제 스틸러스가 슈퍼볼 우승을 했던 당시에 또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 레전드라고 불리기에는 이제 손색이 없는 커리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틸러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이제 팀 올타임 뭐 올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팀에도 좀 선정이 될 만큼 구단 역사에 꽤나 이름을 굵직하게 남겼던 그런 이제 선수 조이 포터 시니어였고 그리고 이제 코칭 스태프로도 2015 년부터 18 년까지 또 스틸러스에서 몸담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아버지가 스틸러스에 있지는 않지만 팀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아버지를 둔 아들이 이제 또 같은 팀에서 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돼요. 이 선수가 인제 188 센티미터에 89 킬로그램 상당히 빅바디의 코너백이고 스피드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뭐 키가 큰 코너백들이 그렇듯이 인제 스피드가 빠르지는 않지만 보폭이 굉장히 크고 이 선수가 인제 한번 스피드가 붙으면 그 스피드를 유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는 평가고요. 적극적으로 인제 리시버의 라우트를 방해하는 스타일인데다가 인제 손을 좀 많이 쓰고 인제 볼 스킬도 좋다 보니까 볼 스킬이 좋은 건 장점인데 손을 많이 쓰면서 이제 페널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요런 인제 평가도 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또 NFL의 어떤 뭐 심판들의 특성, 어떤 페널티를 부는 기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학과는 또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음. 그래서 이 조이 포터 주니어가 글쎄요. 뭐 훈련 과정에서 만약에 프로 무대에서 조금 위험할 만한 습관들이 보인다면 팀 코칭 스태프에서 좀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스틸러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면 올해도 결국에는 이 나지 해리스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가 강력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좀 새 얼굴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원들과 어떤 호흡,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글쎄요, 뭐 지구 내 경쟁도 워낙 치열하고 AFC 컨퍼런스의 경쟁도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뭐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높냐고 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스틸러스를 상대하는 어떤 팀도 이들을 1승 상대로 여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워낙 끈끈하고 탄탄하고 또 감독의 리더십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그런 좀 글쎄요, 뭐 근본이 있는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틸러스를 만만히 볼 수는 없다. 예,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